강의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중고급 과정에 승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까지 기초과정과 초급 과정이 끝났고, 그리고 또 한 과정이 있었죠? 뭐죠? 명리심리학 MBTI 2급 과정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자평명리학의 중고급 과정으로 하죠. 중고급 과정으로 진입하면서 비로소 이 과정이 고급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과정까지 배웠던 MBTI의 바로 1급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MBTI의 2급까지는 수료가 된 것이고, 이제 1급 과정까지도 이렇게 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요 과정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2급 과정에서는 MBTI가 바로 이렇게 월직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월직격. 이 월직격이 이 사주의 뭐다 그랬죠?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본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월직격이라는 거는 일간 대비, 그죠? 1원이죠. 1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월직격을 뭐로 해서? 예, 축으로 해서. 그죠? 축으로 해서. 그래서 주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뭐 사주의 월직격이 본질이자 선천적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선천적성이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릇이라고 그러고,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격이라고 한다. 그 격, 이 바로 월직격이라는 격이다. 그래서 요 2급 과정에서는 바로 MBTI의 이 격을, 이 사람이 어떤 그릇이구나라는 것까지 변별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1급 과정에서는 이 격과, 그죠? 격과, 자, 격을 우선 그릇이라고 비유해보자고 했잖아요. 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길 뭐? 예, 내용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격과, 이걸 명리학에서 이걸 상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심이란 다른 말로 균형심이다 또는 균형을 이루는 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이 뭐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이 격과 뭐다? 이걸 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란 원수. 자, 그래서 격, 국 이렇게 쓰는데, 격국이라는 말은 격을 구성하는 뭐다? 구조식이라는 거예요. 구조식. 그러니까 격의 구조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릇에 담기는 뭐? 내용물의 시스템이다,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1급 과정에서는, 2급에서는 이 월직격, 선천적성을 알았다면, 1급 과정에서는 그 선천적성이 그릇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물을 뭘 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합된 구조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구조식을 봐요. 여기서 내용물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도구다, 도구.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은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향성, 즉 다른 말로, 자, 이 그릇은 격을 본질이라고 했죠. 그죠? 본질이라고 했고, 그 본질은 선천적성이라고 했죠. 타고난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 타고난 품성이 방향성,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구를 뭘 쓸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간다. 창으로 잡을 건가? 또는 활로 잡을 건가? 뭐 이런 등등이라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는 녀석은 아무래도 이렇게 창으로 잡을 쪽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은 뭐예요? 활을 쏴서 이렇게 잡는 게 편하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로 가면 자 강이나 바다를 간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래 그물을 던져서 쓸 건지 또는 뭐 네 낚싯대를 던져서 이렇게 잡을 것인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구.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자, 기대가 되죠?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죠. 격국, 용침 이렇게 말했네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간략하면 이런 거예요. 방금 말했어요. 격국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격의 구조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격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격은 요게 격이라고 한다면 격을 균형을 지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균형심이 있어야 된다. 균형추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균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량에서는 뭐라 그런다. 상심이다. 이걸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상심 이렇게 써요. 상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거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돕는 것, 돕는 유형, 우리말로 현대어로 고치면 이걸 유형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돕는 그러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 유형이 뭐냐? 요것을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 격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요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절이에요. 계절. 자, 예컨대 목이라는 격이 있다. 목이라는 격이 있는데 목이 이 계절이 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목이라는 격이 봄이니까 봄이 얼마나 왕하겠죠. 그래요. 왕하다예요. 왕하기 때문에 이 힘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은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쉽게 말해 다른 힘을 좀 빼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뭘 써야 되겠죠? 그래요. 화를 여기다가 쓴다든지, 그죠? 예컨대 화가 없다면 또 금을 쓴다든지, 뭐 등 이런 힘을 빼서 균형을 이루겠죠.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다. 사령이라는 뜻이에요. 사령이라는 거예요. 사령. 이걸 계절령이다. 계절령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운을 배웁니다만 크게 간략하면 대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크게 구역을 해놓은 뭐다? 도로이다. 큰 도로다. 큰 도로. 즉 사주팔자라는 자동차가 10년씩 이렇게 구역되어 있는 도로를 달리게 돼요. 10년씩. 그거를 대운이라고 큰 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도로마다 계절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가 이제 봄이 아니고 봄이 지나가고 자 여름이 왔다 또는 가을이 왔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자 이게 여기가 가을인 거예요. 가을인데 요거는 격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격이 아까 봄일 때는 얘가 왕하니까 얘를 힘을 빼준 놈으로 균형을 해서 균형을 이루었죠. 근데 이게 가을이라는 거예요. 가을이면은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쇠하다라고 한다 그랬죠. 쇠하다. 쇠한 데다가 여기다가 이 힘이 없는데 그죠? 힘이 없는데 활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써줘야 돼? 얘를 돕는 애를 써야 되겠죠. 수를 써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이 수를 썼더니 수나 또는 목을 썼더니 어떻게 된다? 얘가 힘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균형이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로 요거예요. 요 트라이앵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요 단순히 요것만 봐도 이걸
계절을 넣지 않아 버리면 이거는 뭐다? 죽은 모습이에요.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여기 뭐 이 그림을 하나 볼게요. 와 어떤가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고흐 작품 해바라기라는 건데 제가 그거를 모작을 한 거죠. 그걸 보고서 따라서 그린 건데 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을 찍었다 이거예요. 봤더니 여기에 뭐 꽃도 피고 여기 저 벌도 나비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걸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죠. 그죠? 그런데 사주라는 놈은 사진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죠?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에 있을 때에는 꽃나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 꽃나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절을 잡아버렸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아니고 겨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겨울에도 저 그림은 변하네 안 변하네요? 저 사진은 안 변하겠죠. 사진은 그냥 이 사진은 겨울이 되든 봄이 되든 가을이 되든 변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찍어 놓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게 만약 예를 들어 봄이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계절은 어디에 있다? 가을에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림처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죽은 사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제로 말하면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예? 죽어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계절이라는 거. 요것은 똑같은 요거는 그냥 사진, 그림이 뿌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저리 한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사주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환경이 변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 역시 그냥 생명체죠. 그죠? 저 있는 난초나 저 난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저 해바라기나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체일 뿐인 거예요. 지구에 있는. 그죠? 지구 원력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그냥 생명체일 뿐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또한 거기에 뭐하다? 예속되어 있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절을 보지 않으면은 죽은 사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격국용신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격을 이루는 구조식이라고 그랬죠. 격의 구조식이다. 격의 구조식. 그런데 그 격의 구조식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그죠? 쓰는, 쓸 용자, 쓰는, 사용하는, 사용되는, 사용하는 그런 뭐, 십신. 자, 그러한 뭐다? 십신. 십신. 그때 쓰이는 십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뭐야? 타입. 뭐, 또 뭐? 유형.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격의 구조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균형신을 쓰고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달라진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격이 이 균형신을 뭐에 달려있더라? 바로 계절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뭘 한다? 자전을 하고,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공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전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조사되는 범위가 다르겠죠.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르겠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과정이 뭐다? 그게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은 5계절이 아니고 몇 개가 있죠? 그냥 4계절에 있는 거예요. 이 4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한난 조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절을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균형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격이라는 놈은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이 균형추를 뭐하다? 바꿔야 된다. 또는 다른 말로 도구를 바꿔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도로 비 올 때는 우산을 쓰고, 그죠? 비 안 올 때는 우산 필요가 없어요. 낚시를 가서 그물을 쓸 건가? 낚시도를 할 건가? 창을 쓸 건지 활을 쏠 건지, 그죠? 이런 그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이해 갔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보죠. 격국용신의 이해. 자, 사주팔자 명리학이란, 자, 명리학이라는 거는 기초 시간에 배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죠. 명이라는 거는 풍부된, 그죠? 풍부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인 거예요. 내가 풍부되었다는 직업을 하면은 타고난 운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자전하고 이렇게 공전하는 시스템에서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 어디에서 내가 태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 풍부된, 어디 지점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가든 또는 이렇게 가든,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만, 이걸 가령 순이라고 말한다면 이걸 이제 여기라고 표현을 해요. 순이 옳고 여기 그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도 배웠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명이 양간일 경우에는 순행, 음간일 때는 역행. 그죠? 그리고 여명이 음간이면 순행, 양간이면 역행한다라는 그 구조식이죠. 그러니까 그 구분 구조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역으로 방향만 다를 뿐, 이 과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봄이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갈 거고,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봄, 겨울, 가을, 여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자기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난 뭐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명. 그게 풍부라는 거예요. 풍부. 그 타고난 품성이라는 거예요. 풍부. 풍부했다. 자, 이 풍이라는 거는 내가 타고난 받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받았다. 어떻게 내가 받아왔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왔느냐? 바로 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출생연월일시를 통해서 이 과정이 갖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출생연월일시를 뭐한다? 간지로 치환을 한다는 거예요. 간지로 치환하여서 8글자를 활용해서 소위 길흉을 분석하기 위한 뭐다? 진단 도구가 바로 뭐다?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단 도구의 활용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로 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어떤 그 사주 8글자를 어떻게 풀어가는 방정식이 있겠죠. 그죠? 이 방정식입니다. 그러한 방정식이 바로 뭐냐? 그 진단도구,
바로 이 진단도구라고 일컫는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진단도구. 이거 우리는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즉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주팔자 8글자로 치환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방정식. 영어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그 바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코드. 이 바코드라는 거는 공상품에 다 보면 있잖아요. 그 리더기를 딱 대면 뭐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재질은 뭐며, 뭐 쭉 사용 기간 얼마 뭐 쫙 나오겠죠. 근데 명리학은 그와 똑같은데, 같은 그런 진단 도구인데, 이건 달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돈다 그랬잖아요. 그 돌아가는 바에서 뭐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내가 10년씩 구분되어 있는 큰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지나온 곳은 이게 뭐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계속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돌아가는 거, 지나온 것은 뭐가 된다? 과거가 되겠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뭐다? 여기가 있다. 그럼 이게 뭐야? 현재가 되는 거고. 이거 지나온 건 과거가 되고. 내가 살아갈 곳은 뭐다? 예, 미래가 되는 거야. 바로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건 다른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요. 바로 길흉을 분석할 수가 있다. 길흉. 예컨대, 예컨대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인데 저기 지금 봄, 여름이 지나가지고 언제 가냐면 가을, 겨울로 갔다는 거예요. 가을, 겨울로 갔다. 그러면 얘는 가을이 왔어. 이제 이게 다 이미 쟤는 생명체가 얻어보면은 어느 정도 끝났다. 끝났다. 저거는 마지막으로 나무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하나는 나무가 있어. 목이 있어. 이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얘가 노지에 있어요. 노지가 있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봄, 여름, 가을 지나가서 겨울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겠죠? 얼어 죽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줘야 되겠죠. 환경. 그 환경 만약 온상을 만상의 하우스를 비닐 하우스를 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얼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 환경에서 바로 내가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현재 위치가 무엇이 왕하고 또는 무엇이 쇠하는가를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세운에서 만약에 올해가 만약에 이거를 도와주는 기야. 그럼 뭐 이렇게 그게 좋아지겠고. 그렇죠.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길흉인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희와 기다. 그래서 희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희라는 거는 반긴다는 거고 기라는 건 어린다는 뜻인데요. 희하다는 건, 반긴다는 건 내가 그걸 그대로 쓰면 좋다는 뜻이고, 기하다라는 거는 그대로 쓰면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서, 다듬어서, 수리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진단도구는, 이 진단도구, 사주팔자 명리학의 진단도구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뭐다? 사용설명서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바로 이 사용설명서를 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주명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게 뭐냐? 첫째, 삼명학이라는 게 있고요. 둘째, 자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평학이라는. 그래서 이 삼명학은 이거를 뭐냐면 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법이다. 자평학은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고법이라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썼던 방정식이라는 것이고, 신법이라는 건 현재 쓰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명학이라는 사주명리학은 크게 삼명학이라는 구조의 진단도구가 있고 자평학이라는 구조의 진단도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명학은 구조식이 그러니까 진단도구의 구조식이 달라요.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삼명학이 아니고 뭐? 자평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명학은 누구는 이허중 선생이 창안한 작품이에요. 이허중 선생이 작품. 그리고 자평학은 뭐라고요? 서자평 선생이 창안한 진단도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허중 선생이 만들어 놓은 창안했던 그 진단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서자평 선생이 만들어 놓은 진단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는 서자평 선생이 만들어 놓은 자평학을 가지고 신법을 가지고 논하면서 분석은 택도 없는 이 신법, 고법의 이론을 가지고 여기다가 막 대입을 하려고 해요. 굉장히 달라서 모순돼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에어컨이 지금 이제 여기 리모컨이 있다. 리모컨을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저기 선풍기를 켜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구조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는 우선 그러면 삼명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 지금 각주를 해놨죠. 각주를 해놨으니까 복습을 하시기 바래요. 가장 중요한 건 삼명학이라는 거는 자 이허중 명서이다. 이허중 명서. 이허중 선생이 만드는 명예책이다. 이허중 선생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허중 선생은 당나라 사람이에요. 당나라. 그리고 진사에 급제되었던 그런 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허중 명서는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0갑자 나붐오행의 해설을 시작으로 고법사주의 중요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이후에 고법사주의 어떤 모본이 된 그런 경전이다. 그래서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허중 선생이 만드는 이 이허중 명서는 사주를 태원, 그 다음에 월, 일, 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연주, 이 핵심이에요. 연주를 사주의 기준, 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기준. 사주의 기준으로 삼아서 연주의 천간을 녹이라 하고, 지지를 명이라 하고, 이 연주의 나붐오행을 신이라 하여, 이걸 가지고 농명신, 앞서 말했죠. 삼명학은 농명신이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농명신을 각각 태, 월, 일, 시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그러한 방정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자, 사주가 있어요. 이 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 월, 일, 시가 있다. 월, 일, 시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연을 갖다가 태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원. 이건 뭐냐면 태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세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나이가 언제 먹었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에 이 태원이라는 건 지가 언제 그러니까 탯줄 먹었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탯줄 시작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요거는 월은 요때가 돼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지? 10달 지나서. 그러니까 이 태 기준이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세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 보면은, 태원은, 고법 이허중 명서는 연을 쓰지 않고, 태원을 쓴다 그래가지고, 임신한 월, 태어난 월,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뭐를 생각하면, 이 태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태원은 그냥 요런 말로 말하면 세년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가 중심을 잡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세년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이것을 뭘로 기준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한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하는데 소위 이 연을 이걸 뭐를 쓰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갑자 연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갑자 네, 자 이게 이제 갑자년이라고 해요. 갑자년. 그럼 이게 세년인데 이게 태원이라고 해. 갑자는 이렇게 써놓고 이걸 뭘로 쓰느냐면 이거를 60갑자의 나붐이라고 그래요. 나붐 오행. 자, 나붐 오행이다라고 해요. 나붐 오행. 그걸 다른 말로 육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붐 오행으로 규정을 해요. 그럼 갑자로 해서 갑자는 해중금이라고 해요. 금. 오행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해놓고 얘네가 지금 월일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월일시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천간을 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녹. 한문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녹. 지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지지를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명이다. 지지를 명이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태원을 바로 뭐다? 육갑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천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 육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갑을 나붐오행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원래가 만약에 자 갑자연이라는 거예요. 갑자연이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금. 이 금이라는 나붐 오행을 통해서 연, 월, 일, 시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뭘 본다? 이걸 생극재화를 본다. 생극재화를 보고 또 뭐 형충, 회합을 따져요. 그러니까 생극재화와 형충, 회합을 따져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따지는 이 개념이 뭐냐면 생극자와 형충각을 따올 때 이때에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뭐냐면 신살이라고 말해요. 신살. 네. 이 나움오행의 육갑을 통해서 하는 건 이제 주로 신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귀인 그리고 또 공망 이런 거. 이러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뭐란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는 도구가 진단 도구가 뭐다? 바로 그게 삼명학이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는 뭐다?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그래서 자 나머지는 쭉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세요. 가보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신법, 고법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삼명학. 예, 삼명학이 있다 그랬고 이 삼명학은 농, 명, 신을 이걸 사액의 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삼명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다? 60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신살, 그죠? 신살, 공망, 또 뭐 귀인 이런 등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러한 진단 도구예요. 물론 그 기준이 생극재와 형충회합은 현재의 우리가 지금 신법을 하고 작평학도 똑같아요. 그건 다름없어요. 다만 분석하는 방법이 신살, 공망, 귀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방법론이 틀렸다, 달랐다는 거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신법인 작평학으로 구분한다 그랬고요. 이 작평학은 앞서 말씀드린 이건 누구 거라고요? 예, 작평 선생이 창안한 명리학이다. 자, 그걸 보죠. 현재 사용하는 사주 명리학은 신법인 작평 명리학으로서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그랬네요. 자, 아까 삼명학, 고법 삼명학은 사주의 뭐로? 예, 태원, 연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연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의 신법인 작평명리학은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월지, 월령을 격으로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 격이
전체 사주를 통솔하면서 태과함과 이렇게 크게 치우침과 부족함을 보완하는 균형신, 상신이라고 표현해요. 균형신을 두어서 사주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칭, 중화랑 균형된 칭, 이렇게 칭이라는 건 저울칭자라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일컬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사주의 격국, 격국이라면 격의 구조식이라는 거예요. 사주의 격국을 이루는 격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격이 사용할 특정의 십신, 이걸 이제 상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음은 그걸 내용물 또는 균형신 또는 도구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바로 이 격과 상신의 구조식을 뭐라 그런다? 그 구조식을 격국이라고 그러고, 그죠? 격국이라고. 그것을 쓰는데 쓰이는 십신을 가지고 합쳐서 뭐 격국용신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명학과 자평학의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명학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예, 연의 육갑으로서 나분오행으로 한다라고. 이게 틀려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분오행을 가지고 그 나분오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올해가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그런데 그게 또 여기는 이제 천간이 이 갑이고, 여기는 병이고, 여기는 뭐 무이고, 여기는 수이고, 이렇게 하자 이게,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게 갑자라는 걸로 세운이 오면 갑자을축 해중금이라고 해요. 해중금이라는 바다 속에 들어있는 금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금으로서 이게 금이 와서 목을 친다라는 거예요. 목을 치고, 또 그 다음에 금이 와서 화를 친다는 거고, 금이 와서 토를 만나고, 금이 와서 수를 만날 때의 작용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생극재화로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이 생극재화 형충합은 이 원리는 명리학이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오행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오행학은 명리학에다가 뭘 해봤다? 차용을 빌려왔어요. 근데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방식이 신살, 또 뭐 귀인, 또 뭐 공망, 이런 등등을 가지고 풀이를 해가요. 그래서 올해는 당신은 어떠고 있고, 올해는 무슨 귀인이 있고, 당신은 올해는 무슨 살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그 표현되는 게 육친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올해 그러니까 좋은 객살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올해 상가집에 가져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혀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서자평식의 신법 자평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구조식을 이해를 못한 나머지 이게 막 짬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평학에다가 옛날 고법을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막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다? 굉장히 모순되거니와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결과값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틀리든 맞든 간에 그냥 그거를 사주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식을 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연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자평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 고법으로 쓸 모습.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걸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법은 상당히 점술학적인 거고, 자평학 신법은 소위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바로 이 우주 변화 원리를 그대로 뭐에다 모본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 좀 더 이어가 보죠.